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 정말 부동산 시장의 붕괴의 마지막 시그널을 알려주는 기사가 나와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등에서 끝물림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었죠. 주부들이 돈 싸들고 주식시장으로 갈 때, 또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노인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려고 할 때, 자산시장의 폭락 전에 보였던 행태입니다. 기사를 먼저 소개할게요. 천재 신혼부부에 관한 기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를 든 신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집값의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아서 현금 1억으로 5억짜리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재적이죠.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강서구 가양동에서 이 방법을 써서 신혼집을 마련한 직장인 김모 씨의 실제 사례입니다. 신랑이 먼저 대비 최대한 작은 5억대 아파트를 현금 1억에 전세를 껴서 구매를 한 후에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신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함께 입주함으로써 5억짜리 집을 마련했다는 얘기죠. 이 부부가 보유한 현금은 1억에서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5억짜리 집을 구매했다는 내용이죠. 자기 자본의 4배가 되는 빚을 지고 집을 샀다라는 기사입니다. 정말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산 거죠. 언론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방법, 허위 전세 계약 스와핑을 통해서 주담대 대출을 피해갔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을 통해서 대출을 편법적으로 더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서 막혔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주담대도 도입을 했고, 그 다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갭투자를 축소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예대율 때문에 신예대율 규정에 맞춰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신혼부부에게 천재 신혼부부를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자본 1억 대비 4배의 빚을 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말 마지막까지 온 거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한테까지 사라고 하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게 30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대가 부동산 교육이나 매입에서 큰손이 됐다라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많은 집을 사들였다라는 기사죠. 또 서울에서 집장만한 20대가 3억의 빚을 내서 5억의 집을 샀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20, 30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을 테니 거의 60% 이상을 빚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다른 대출들을 활용해서 집을 샀다는 거죠. 내 집 마련에 평균 걸리는 시간이 7년이 넘습니다.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는 걸렸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당연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고 그 목돈을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본을 축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시기가 그렇게 늦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자본을 모으지 못한 20, 30대가 많이 집을 사들인 거예요. 자기 자금보다 대출이 더 큰 형태를 띠면서 집을 산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뛰어든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부동산 시장의 끝물림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상황은 2002년에 있었던 카드 대란 상황과 정말 동일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영화 블랙머니라는 게 개봉을 했는데 이 블랙머니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팔았다가 그걸 다시 론스타가 비싸게 팔면서 먹튀를 한 사건,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외환은행이
부실화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카드 대란에 있었습니다. 카드사의 부실이 모기업인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고 그 은행의 부실을 빙자해서 외환은행이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가게 된 거죠. 경제적인 위기 상황, IMF를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먹튀가 가능했던 거죠. 카드 대란 때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를 카드 대란이라고 하는데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또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갖게 됐습니다. TV 광고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행동이니까 당장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카드를 마구마구 쓰기 시작했죠. 이것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카드를 발급했다면 카드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말 신용카드 발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발급을 해준 게 문제였죠.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도 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서명만 하면 발급을 해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또 연회비 면제다, 사은품이다 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게 유도를 했어요.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카드 저 카드 서비스를 받아서 더 쓰고 모자라는 돈은 다른 카드에서 또 서비스를 받아서 메꾸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횡행했습니다. 그 결과 쓴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죠. 또 그 이자만큼 더 큰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결국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많아지니까 카드사가 부실이 되고 카드사의 모기업인 은행들이 부실화가 되고 결국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카드 대란이에요. 원인이 됐던 건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고등학생들한테 카드를 막 발급해준 게 문제였죠. 지금 20, 30대가 서울에 엄청 비싼 집들을 마구마구 사들인 게 바로 카드 대란 때에 고등학생이 카드를 마구 발급받은 거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 발급해주는 거랑 이만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대출을 내줘서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게 만든 거랑 동일한 거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급 부족 그리고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못 산다는 이 불안감에 엄청난 빚을 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스티스가 집을 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고 하죠. 그 정도로 대출 심사가 해이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쓰라고 했어요. 그 결과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죠. 리만 브라더스 때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집을 샀고 카드 대란 전에 능력이 안 되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엄청난 대출을 껴안고 집을 사고 있는 상황. 모은 돈이 많지 않은 20, 30대가 엄청나게 거품이 낀 집을 사고 있는 상황. 버블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고 위기의 형태만 다를 뿐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부들이 주식시장에 돈 싸들고 찾아갈 때, 비트코인에 빗자도 모르는 노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지금 모아놓은 것도 없는 20, 30대가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고 집을 사들일 때, 이게 모두 버블 붕괴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영화한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들한테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시기를 잘 만나서 과거에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부를 잃은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이 현재와 미래에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데도 내가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부동산을 확실히 안다는 착각으로 본의 아니게 타인을 공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인 자산의 금융 대 비금융의 비율은 2대 8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은 7대 3, 일본은 64대 36 정도로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입는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채 신랑 집에 전세 든 신부는 천재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